안녕하세요. 중국 주식 전문 채널 진중토입니다. 오늘 내용은 세 가지. 첫째는 외국인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모니터링해야 할 중국 반도체 종목의 범위. 둘째는 중환 반도체의 올 상반기 잠정 실적. 셋째는 북방 화창의 상반기 잠정 실적입니다. 진중토 직전 영상인 반도체주 리뷰 및 예측 밑에 고정 댓글로도 적어드렸는데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국회증권 지난 7월 4일 반도체 심층 리포트에 나열된 관심 종목 중 외국인 개인 투자자 매매 불가 종목은 제가 취소선으로 표시했고, 그 외에도 외국인 개인 매매 가능한 종목이 몇 개 더 있는데요. 밑에 보라색으로 적어드렸습니다. 반도체 패키징 및 테스트 업체인 장전 테크놀로지와 통부 마이크로, 팹 리스 업체인 자광국미, LED 소재랑 미니 LED 등을 만드는 사만광전, 태양광 웨이퍼와 반도체 소재를 만드는 중환 반도체. 그러니까 중국의 반도체 종목 중 외국인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관심 종목으로 모니터링해야 할 종목은 이렇게 한 10개, 11개 정도가 되죠. 어차피 상해 과창판이랑 심천 창업판 종목은 외국인 개인 매매 불가라서 그 외에도 좀 더 있지만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또한 글로벌 기준으로 봤을 때 중국의 반도체 장비는 현재 아직 중저 수준에 불과하지만 초장기 관점에서 글로벌 첨단 반도체 장비 기업 중 네덜란드 기업인 ASML, 미국 기업인 AMAT, Lam Research, 일본 기업인 TEL 등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랑 같이 모니터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4개 기업의 주가를 한번 볼게요. 우선 네덜란드 기업인 ASML 2012년 13, 14, 17, 18, 19, 20, 21 20년, 21년. 이어서 미국 기업인 AMAT 2008년, 9년, 10년, 16, 17, 18, 19, 20, 21 19년, 20년, 21년. 이어서 미국 기업인 Lam Research 2008, 9, 15, 16, 19, 20, 21년 19년, 20년, 21년. 이어서 일본 기업인 TEL 2008년, 9년, 14, 15, 17, 18, 19, 20, 21 18, 19, 20, 21. 다시 AMAT로 돌아와서 제가 2018년 11월에 발간한 북방화창 심층 리포트에서도 언급했지만 중국의 북방화창은 지금 아주 낮은 버전의 미국 AMAT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7월 15일 목요일 중국 반도체주 중 중환 반도체가 9.93% 상승했고 북방 화창이 4.85% 상승했는데, 중환 반도체는 7월 14일 저녁에 상반기 실적 잠정치 공시가 호재로 작용해서 급등했습니다. 공시에 의하면 올 상반기 매출액은 170억 yuan에서 180억 yuan으로 전년 동기 대비 96%에서 108% 증가했고, 지배주주 순이익은 14억 yuan에서 15억 yuan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0%에서 187% 증가했고, EPS는 작년 상반기의 주당 0.1933 yuan에서 올 상반기 주당 0.4616 yuan에서 0.5111 yuan으로 증가했습니다. 참고로 중환 반도체의 매출 구성은 태양광 재료가 88%, 반도체 소재가 7%인데요. 태양광 재료 중 실리콘 인것이랑 웨이퍼가 있는데 웨이퍼가 메인입니다. 찐중토 과거 영상 중 지난 4월에 업로드해드린 중국 태양광 영상에서도 언급했다시피 2021년 기준 단결정 실리콘 웨이퍼 생산 능력은 용기가 1위이고 그 다음이 중환입니다. 지금 중환 매출 중 반도체 소재 쪽은 아직 7%에 불과한데, 참고로 중국의 반도체 소재 기업의 경우 대부분 원래 하던 주요 사업이 있고 그 후에 신사업 또는 M&A를 통해서 반도체 소재 분야로 진입한 케이스가 많습니다. 또한 중국의 반도체 소재는 아직 비교적 낮은 수준의 소재이지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그 미국, 일본급의 그런 소재가 아니라 이제부터 갈 길이 아주 멀다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호실적의 원인에 대해 중환 반도체 공시에 태양광 사업이랑 반도체 사업으로 나눠서 적었습니다. 태양광 사업 쪽은 첫째, 제품 규모 확대 가속화, 제품 구조 전환이 순조로웠다. 상반기 태양광 재료의 생산 능력은 2020년 말 대비 55% 확대된 70기가와트에 달했고, 생산과 판매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110% 증가했다. 둘째, 1년의 기술 진보를 통해 상반기 단위 제품당 폴리실리콘 소모율은 전년 동기 대비 약 2% 하락했고
웨이퍼의 품질이 대폭 향상되면서 단위 제품당 이익률이 비교적 크게 개선됐다. 셋째, 상반기 폴리실리콘 원자재 가격이 빠르게 상승한 상황에서 당사는 장기적으로 구축해온 양호한 밸류체인 협력 관계를 통해 생산과 판매 규모의 향상을 비교적 잘 확보했다. 또한 재고 규모를 효과적으로 통제함으로써 미래의 경영 리스크를 줄였다. 태양광 사업에 이어서 반도체 소재 사업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2021년 상반기 반도체 소재의 생산과 판매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했고 제품 구조도 보다 개선됐다. 티안진시와江苏 이싱시에 위치해 있는 신규 투자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향후 반도체 사업의 가속화에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이다. 상반기 잠정 실적 공시 발표 후 현지 증권사들이 발간한 리포트를 제가 쭉 훑어봤는데 거의 다 태양광 쪽을 강조해서 코멘트했고요. 반도체 쪽은 아직 매출 비중이 너무 작아 실적에 대한 기여도가 낮아서 코멘트 내용이 딱히 없었어요. 서부증권은 7월 15일 발간한 리포트에서 이렇게 코멘트했습니다. 2021년과 2022년 중환 반도체의 태양광 웨이퍼 생산 능력은 각각 85기가와트, 135기가와트에 달하면서 큰 폭의 확장을 실현할 것이며 2022년 말까지 웨이퍼 생산 능력 중 대형 사이즈의 비중이 80% 이상이 될 것이다. 2021년 8인치와 12인치의 생산 능력은 월간 75만 장, 17만 장에 달할 것이고 2023년 말이 되면 사이즈별 생산 능력은 6인치 및 이하가 월 100만 장, 8인치가 월 100만 장, 12인치 월 60만 장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생산 능력의 대폭 확장에 따라 동사의 시장 위치는 견고할 것이다. 네, 중환 반도체가 7월 14일 저녁에 공시한 상반기 잠정 실적 관련 코멘트는 여기까지고 중환 반도체 주가를 한번 볼게요. 2008년 9년, 14, 15, 16, 19, 20, 21년. 여기 2015년 상반기 급등하고 하반기에 급락한 것은 중국 주식 투자 경험이 좀 오래된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국 증시가 2015년 상반기에 급등했고 하반기에 바로 급락했습니다. 요건 개별 재료가 아니에요. 그러다가 여기 보시면 2016년 4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거래 정지된 게 있는데 당시 중환 반도체가 다른 태양광 기업의 지분 90%를 인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2018년 36% 하락했는데 아시다시피 2018년은 미중 무역 분쟁 본격 점화라는 악재 때문에 중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하락했죠. 그 후 2019년 중환 반도체 주가가 63% 상승했고 2020년 116% 상승했고 2021년은 7월 15일 기준 연초 대비 76% 상승했습니다. 좀 짧게 볼게요. 19년, 20년, 21년. 올해는 1월, 2월, 3, 4, 5, 6, 7월. 네, 중환 반도체 업데이트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북방 화창 간단히만 짚고 갈게요. 과거 영상에서 반도체주 얘기할 때 북방 화창, 베이팡 화창을 자주 강조해 드렸는데 주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2018년 3월 미중 무역 분쟁 본격 점화 이후 미국의 중국 반도체 산업 제재라는 큰 정책 환경 속에서 북방 화창은 중국산 반도체 장비 1위라는 희소성과 국내 수요 성장에 따른 호실적이 꾸준히 주가를 견인해왔고 2021년 1분기는 중국 증시의 전반적인 조정 속에서 20%대 동반 하락하기도 했지만 4월부터 본격적인 반등세가 나오면서 7월 15일 종가 기준 연초 대비 83% 상승했습니다. 올해 4월부터의 반등은 하나는 시황 전반 측면에서 4월부터 현지 증시 자금이 반도체, 2차전지, 제약, 바이오 등 업종으로 집중됐다는 점이 컸고 개별 재료로는 북방 화창이 1분기에 이어 2분기도 호실적을 이어갔고 또 향후 생산 능력 확장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제가 지난 6월 30일 상반기 잠정 실적 공시 내용을 전달드리지 않았네요. 이하 공시 내용입니다. 2021년 상반기 매출액은 32.6억 위안에서 39.1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에서 80% 증가했고 지배주주 순이익은 2.7억 위안에서 3.3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에서 80% 증가했다. EPS는 작년 상반기의 주당 0.3735 위안에서 올해 상반기 주당 0.5603 위안에서 0.6723 위안으로 상승했다. 상반기는 반도체 다운스트림 각 분야의 시장 수요 견인하에 전자장비와 전자부품 두 사업 부문이 다 양호하게 성장했다.
참고로 북방화창의 매출 구성은 2020년 기준 전자장비가 80%, 전자부품이 19%인데 전자장비 중 반도체 장비랑 비반도체 장비의 비율이 한 3대1 정도 됩니다. 즉 북방화창 전체 매출에서 반도체 장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50%대. 잠정실적 발표 후 국금증권, 민생증권, 광대증권 등 현지 증권사들이 리포트를 냈는데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국금증권 리포트 제목은 상반기 실적 고성장, 곡산화 수혜. 민생증권 리포트 제목은 곡산화 대체 플러스 다운스트림 호경기, 2분기 고성장 지속. 광대증권 리포트 제목은 상반기 실적 긍정적, 국산 반도체 장비 선도 기업 계속해서 긍정적 전망이고 주요 내용은 대체로 비슷한데요. 하나는 반도체 다운스트림 수요의 성장에 따라 장비의 호경기가 계속되면서 북방화창의 장비 출하량도 계속해서 늘었다. 둘째는 지난 4월 22일 유상증자 예비안을 공시했는데 총 85억 유안을 모집해서 반도체 장비 생산 능력 확장과 고정밀 전자부품 생산 확장 프로젝트에 각각 투자할 계획입니다. 네, 오늘은 외국인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모니터링해야 할 중국 반도체주의 범위, 그리고 중환 반도체와 북방화창의 상반기 잠정 실적 공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중국 주식 관련 질문이 있으실 때 우선 본인이 이용하시는 증권사에 문의하시는 것도 방법 중 하나일 것입니다. 특히 비교적 단순하고 기계적인 질문, 예를 들어 거래 정지나 급등락 사유와 같은 이런 단순한 질문, 또는 바로바로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질문이라면 증권사 쪽에 문의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한국 증권사의 리서치 센터나 중국 주식 관련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은 대부분 중국 유학을 다녀온 한국인이라서 중국어에 비교적 능통하고 또 회사 비용으로 유료로 사용하고 있는 중국 현지 금융 정보 시스템에도 관련 정보가 많이 있거든요. 이용하시는 증권사의 지점이나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면 거기서 본사의 중국 주식 관련 부서로 연락이 갈 거고, 예를 들어 거래 정지나 급등락과 같은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본사 직원이 해당 공시나 기사를 확인하고 그걸 바로 한국어로 한 줄 작성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아마 5분 이내일걸요. 아시다시피 지금 저 혼자서 찐중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한 명에 비해 한국 각 증권사에 근무 중인 중국 주식 관련 직원 수가 수십 배로 훨씬 더 많고, 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증권사에 수수료를 내셨으면 보다 많은 리서치 자원을 이용하셔야 되죠. 그리고 찐중투 입장에서는 상호간 효율성 향상 차원에서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지금까지 찐중투였고요. 새로운 구독자분들을 위해 찐중투에 대해 간단히 안내 드립니다. 찐중투는 중국 주식에 초점을 둔 전문 채널이고 주요 코너에는 중국 시황, 중국 산업, 중국 종목, 중국 산업 종목, 중국 증권사 리포트 읽기, 구독자 Q&A 공유, 중국 리더 인터뷰 보기, 중국 현지 1:1 토크 및 중국 현지 증권방송 보기 등이 있는데요. 그중 시황 산업 종목이 메인입니다. 찐중투에 익숙하신 구독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썸네일 배경색으로 코너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찐중투였습니다.